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 세포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영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항암후에 1차 병원 혹은 그 지역병원에서 진료를 가끔 이렇게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해당 환자분들이 질문들이 아마 비슷하게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혈액내과, 그러니까 직접 항암을 수행하는 의사들이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아마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혹은 외래를 내원하는 사유일 것 같긴 해요. 중간에 이제 항암을 하다 보니 면역도 좀 떨어져 있고 그냥 몸도 조금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근처 의원에서 기침 감기, 콧물 났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항암하시는 분들한테 덜컥 그냥 기본적인 감기약을 드리기가 저도 선뜻 처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처방하는 약제들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. 근데 그 중에서 다음 항암을 할 때 혹은 환자한테 그 약을 먹어서 그 환자가 그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약은 거의 없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증 치료를 안 했을 때 환자가 증상들이 악화되면서 다음 치료를 제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. 각각 보시는 진료 현장에 오시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 선생님께서는 그냥 자유롭게 항생제 포함해서요, 소염제니 진통약이니 아니면 안티히스타민 포함해서 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제한이 없습니다. 몸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제 가끔은 혈액 검사를 아마 기본적으로 하시게 될 텐데요. 그럼 보면은 혈액 검사 하실 때 너무 숫자가 높아서 놀라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저희 환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. 보다시피 저희 환자의 그 전체 추적 기간 동안의 그 CBC 모양인데요. 처음에 9천 얼마 했던 환자가 만 했다가 심지어 5만, 6만도 올라가는 분도 있거든요. 이게 왜 올라가냐면 항암제 하고 나면 예방적으로 페그필그라스tim이라고 해서 뉴라스타라고 해서 롱액팅 GCSF를 그냥 맞추거든요. 그때 리바운드가 쭉 올라갑니다. 그래서 쭉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요. 이걸 안 맞는 항암제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백혈구는 안 올라가고 갑자기 백혈구가 1000 이하로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러면은 이 내용을 모르고 갑자기 진료 현장에 왔을 때 되게 놀래거나 급하게 응급실로 이걸 보내야 되나 고민하실 때 그건 아니고요.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현상이고 만약에 환자가 예를 들면 증상 열난다든지 전신쇠약감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경과관찰 하시거나 기본적으로 대증 치료만 하셔도 문제는 없고요. 중간에 만약에 열이 난다, 한 38도 이상 된다, 그럼 바로 항생제를 사용해서 걱정이 되시면 다시 원래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아라라고 하셔도 되고요. 심지어 백혈구 ANC가 1000 이하면 그 병원에서 만약에 GCSF가 구비가 돼 있으면 거기서 인젝션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이 숫자에 맞춰서 그냥 대증 치료를 하시면 되시고요. 이게 급하게 환자를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바로 입원시켜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. 같은 얘기긴 한데 혈소판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부분 진료 1차 진료 현장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혈소판이 5만 개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실 텐데요.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항암을 많이 하는 경험했던 의사들 입장에서 이 환자도 같은 환자를 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. 보다시피 심지어 8천 개, 10,000개도 흔하게 떨어지고요. 저는 이 경우 수혈 안 하고 그냥 보기도 합니다. 물론 이 환자는 8천 개 때 수혈해서 올리긴 했는데요. 이 10,000개 때 수혈 안 했거든요. 왜냐면은 항암 때문에 생기는 골수 기능 저하는 블리딩 리스크가 높지는 않습니다. 생각보다. 이게 원인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메이저 블리딩 아니면 수혈을 응급으로 할 상황도 아니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걸 그렇게 처음부터 보기는 어려우시니까 기준은 제가 드리면 3만 개만 넘어가도 수혈 안 해도 봐도 되거든요. 그리고 시간 지나면 백혈구가 같이 올라가면서
혈소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따라서 상승하거든요. 그래서 3만 개 아닌 이상은 급하게 수혈할 목적으로 병원을 다시 트랜스퍼 시킨다든지 환자한테 이렇게 위중하다는 표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시고요. 수액이나 아니면 물 같은 거 많이 먹도록 교육하셔도 충분히 환자 몸 안에 볼륨만 넉넉해도 이건 출혈 소위는 높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안심하시고 그냥 대증 치료나 케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그 백혈구 숫자와 유사한 얘기이긴 한데요. 호중구가 이제 중요해서 환자들이 이제 호중구에 교육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걱정스럽게 호중구 1000개도 안 되는데 나 괜찮나요?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이제 이 얘기를 물론 담당하는 의사들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1차 병원이나 개인의원 이쪽에서 같은 얘기를 또 환자들이 물어보기를 또 좋아하시거든요. 근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. 발열이나 전신에 나쁘지 않으면 굳이 대학에 온다고 해도 무균실이나 그런 데 입실 안 하고요. 그냥 입원도 사실 굳이 안 시킵니다. 증상이 없거나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그 GCSF를 맞춘다거나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거 맞는 거 싫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예방적 항생제 같은 거 그냥 경부로 드리게 해서 혹시나 모를 발열 사태, 감염증 사태만 케어할 수 있게만 해드리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진을 하셔야 될 게 항암을하고 보통은 항암제마다 다르겠지만 항암제 첫날 기준으로 14일째 때까지 피크를 하고 대부분 다 회복을 하거든요. 그래서 물어보시고 항암을 하고 한 10일째 때 이런다 그러면 대부분 며칠만 지나면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안심시켜 드리시고 원내 GCSF를 투여할 수 있는 그게 되시면 투여하셔도 되시고요.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대증치료 혹은 걱정되시면 항생제 경구로 드리면서 안심시켜 드리셔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한테도 해당 질문을 해주신 분들 많습니다. 혹시 나 중간에 아픈 건 아닌데 동네 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수액이나 영양수액을 맞아도 되냐? 저는 적극적으로 맞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다음 항암을 함에 있어서 뭐 무리가 되거나 그 결격사항은 아니어서요. 근데 뭐 매일매일 맞는 건 나중에 뭐 전해질 불균형이 오히려 조장되거나 그 간 기능이 조금 상할 수가 있어서 매일은 저는 권장하지 않긴 한데요.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 환자의 어떤 그 정서적 안정,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전해질 교정을 위해서도 좋은 치료법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요. 뭐 굳이 제재를 제가 선정은 하지 않는데 지방이 리피드 제제보다는 단백질 제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리피드를 사용하다 보면 그냥 랩 자체가 그 LFT가 의도하지 않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제가 리피드 제제보다는 항암하는 분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도 단백질, 아미노산 제제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두 개 뭐 상관없긴 하나 굳이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아미노산 제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